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는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도주를 찾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난해와는 좀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2024년의 경우에는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쪽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쪽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물론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이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장에서 사실 큰 폭으로 내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로 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을 보시고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타가 지난주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캐펙스 투자 이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확한 투자 금액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사실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앞서서 저희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답에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요, 빅테크가 얼마를 투자를 하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 주고 어느 정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오히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챗 GPT,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딥시크, 이러한 AI 플랫폼에 오히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생겨났고 얼마를 투자해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사람들은 서비스 접근이 편리하고 내 의도에 맞는 솔루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장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자체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AI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소비자가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그리고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딥시크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딥시크 모델이 공개된 이후에 성능과 비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현재 오고 가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어떻게 지금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얼마나 들여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느냐. 지금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렴한 비용에 어찌됐던 경량화된 AI 모델을 어떻게 됐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랑 연결을 해본다면요. 인프라 기반으로 수혜를 볼 기업들에 결국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폐쇄된, 클로즈드된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해 왔는데 반대로 딥시크의 경우에는요. 오픈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꽤나 큰 경종을 울린 그러한 이슈였는데요. 오픈소스의 생태계 경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딥시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저렴하게 골라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과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크게 시작을 해서 좀 좁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저렴해진다면 누가 돈을 벌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만나봤던 그러한 질문들, 소비자가 만약에 돈을 내고 넷플릭스처럼 한 달에 $5, $6를 내고 AI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한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될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차려놓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실 돈을 조금 들여서 적게 들여서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한국 기업들을 좀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2B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플랫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AI 게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 경쟁에서 투자 규모라든지 성능 격차를 이유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딱 그랬죠. 네이버, 카카오, 그 밑에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관련 비용이 낮아진다면 한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경쟁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만나보시죠. 저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하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이유는요. 이미 라마3 모델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의 서비스와 이미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선두에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관련 기업 더존 비즈온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2C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샘 울트먼이 방한을 해서 카카오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서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이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광고와 커머스 쪽에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라면서 카카오보다는 살짝 조금 더 포지티브한 그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로 돈을 아마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만 한다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인데요. 2025년 소프트웨어 기업들 앞으로 주가 탄력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도 기회가 온 듯합니다.